민호는 출장길에 잠시 들른 재래시장에서 발걸음을 느리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린내가 가볍게 흘러왔고 그 냄새 사이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은근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한 생선 좌판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칼을 쥔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 여인의 등 뒤가 이상하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모습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던 서연의 자세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지만 시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움직이며 옆으로 돌아서는 순간 민호는 뒷걸음질을 치듯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얼굴은 예전보다 더 까슬해졌고 피부는 햇볕에 많이 그을려 있었지만 민호에게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인가?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변 손님에게 가격을 설명하느라 바빠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다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주는 거리감이 그의 발목을 잡은 듯 했습니다.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민호는 그녀를 오래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왜 서연이 이곳에서 이렇게 생선을 팔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당시 그녀는 자유롭고 싶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모습은 그때 말들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서연의 손동작, 표정, 움직임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손목을 비틀고 무거운 생선을 들 때마다 민호의 마음은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는 더 다가가고 싶었지만 갑작스러운 재회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서서 마치 오래 묵혀둔 상자를 연 듯한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출장을 마치지 못했다는 핑계를 스스로에게 대며 같은 시간에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좌판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녀는 마치 오랜 노동에 지친 사람처럼 허리를 쭉 펴며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멀리 떨어져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구나.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다른 상인들이 나누는 작은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또 밤 늦게까지 아버지 병원 들렸다며 혼자 책임지느라 고생 많지. 참 안 됐어. 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그는 이혼 당시 서연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유롭고 싶다던 표현이 사실은 무언가를 숨기려 했던 건 아닐지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자리 잡은 굳은 살과 갈라진 피부는 오랜 시간 혼자 버틴 흔적이었습니다. 민호는 주변을 더 살피며 그녀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서연은 손님에게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오래된 피로가 표정 아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민호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서연은 깔끔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손에 생선 비늘이 붙을 삼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하게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으로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녀의 삶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그날 민호는 결국 그녀에게 말을 걸지 못하고 조용히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초조함이 계속 쌓여갔고 그는 자신이 왜 다시 서연을 생각하게 되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며칠 뒤
민호가 다시 시장을 찾았을 때 분위기는 평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고 민호는 이상함을 느껴 서연의 좌판 쪽으로 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좌판 옆에 쓰러져 있는 서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연 씨 또 과로한 거 아냐? 얼굴이 너무 창백해. 이런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잠깐 제가 옮길게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서연을 조심스레 부축했습니다. 서연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손끝에는 미처 씻어내지 못한 생선 비늘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식은 땀과 떨리는 호흡을 느끼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민호는 자연스럽게 보호자처럼 행동하며 의료진에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민호는 그녀가 얼마나 아프고 지쳐 있는지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뒤 의료진은 급성과로 증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잠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이런 무리한 생활을 했는지, 왜 혼자 버티고 있었는지 많은 의문이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누워 있었고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오해와 지금의 현실이 예기치 않게 맞물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더 이상 서연의 삶을 관찰하는 데서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직접 알고 싶다는 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서연이 누워있는 병실에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가 든 남자가 문가에 서 있었고 민호는 그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서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민호를 보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걸어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오랜 침묵 끝에 지난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큰 수술을 받았고 당시 상태는 매우 위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서연은 하루하루 병원비와 간병 문제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딸의 결혼이 깨지게 된 것 같아 지금도 마음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자네한테 말 못했어. 부담 줄까봐.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고 눈가에는 미묘한 떨림까지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깊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혼 당시 서연의 말만 믿고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는 말만 들었고 그것이 전부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듣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앞길을 막지 않으려고 그의 꿈을 지켜주려고 자기 힘든 삶을 숨긴 채 떠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운 서연의 몰라보게 수척한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오해 속에 살아왔는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 후회하며 살아왔는지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병실 안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으며 민호는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말없이 챙기던 약봉지를 보며 지난 세월 두 사람이 어떤 삶을 버텨왔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서서히 눈을 뜨자 희미한 빛이 그녀의 동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병실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엔 생선 비늘이 조금 묻은 앞치마가 개어져 있었고 그 위엔 약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문가에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왜? 민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시장에 쓰러졌어요. 제가 병원까지 모셨습니다.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서연은 눈동자를 흔들며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고 여러 감정이 한 번에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미안함, 부담, 긴장,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감정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바로 힘이 빠져 다시 누웠습니다. 그 모습은 오랜 시간 무리를 견딘 사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은 민호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시 상처를 주러 온 사람이 아니었지만 도움을 받으면 또다시 부담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반면 민호는 그녀가 자신을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보자 마음이 아릿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녀가 거리를 두면 그 마음조차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몸 좀 나아지면 금방 나갈게요. 서연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지만 이제야 알게 된 진실에 쉽게 돌아설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떨리는 숨결과 민호의 조용한 시선이 서로에게 닿지 못한 채 허공에서 어긋났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이 상황을 억지로 바꾸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퇴원 후 서연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느린 걸음으로 생선 상자를 열어 정리했고 가끔 손목을 주무르며 통증을 견뎠습니다. 그런 모습은 오랜 노동이 만든 흔적이었고 민호는 멀리서 그것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민호는 일정이 끝날 때마다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멀찍이서 서연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나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서연은 민호의 시선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묶어두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들추면 서로에게 또 다른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버텨본 시간 덕에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쉽게 기대지 않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올 때면 마음이 잠깐 흔들리곤 했습니다. 민호 역시 두 사람이 지나온 10년이 단순한 시간을 넘어 서로를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서연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보다 그녀가 원하는 거리를 지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시장 속에서 가끔 스쳐 지나갔지만 서로 말은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스침만으로도 마음에는 작은 온기가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멀어진 듯하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묘한 연결 같은 감정이 두 사람의 하루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천막 위를 강하게 두드렸고 물이 빠르게 바닥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허겁지겁 자신의 좌판을 정리하며 비에 젖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서연도 대야와 상자들을 끌어올리며 허둥지둥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서연은 혼잣말을 하며 젖은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천막 한쪽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고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자마자 뛰어갔습니다. 위험해요. 비켜요. 그는 서연 옆에서 천막을 붙잡고 흔들리는 기둥을 고정시켰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왜 와요?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민호는 계속 빗속에 서서 움직였고 서연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어깨와 머리카락은 금세 젖었고 물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의 손등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빗물처럼 천천히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폭우는 잠시 후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민호는 젖은 숨을 고르며 천막을 고정한 뒤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연은 그를 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에 젖은 둘 사이에는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깊은 여운이 남는 순간이었고 서로 다른 마음이 빗속에서 잠시 스친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시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서연 역시 평소대로 일을 이어갔고 생선을 손질하는 리듬도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는 민호가 남긴 작은 흔적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출장 날짜가 잡힐 때마다 시장에 들렀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선을 사서 조용히 돌아갔고 영수증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또 안내 서연은 포장지를 바라보며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서연은 민호가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지금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민호 역시 그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연의 곁을 억지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후회와 미련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둘은 다시 연인이 되지도 않았고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응원하는 특별한 관계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장사를 마칠 때마다 조용히 포장지 하나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는 돌아가는 길에서 잠시 시장을 돌아보며 그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시 갈라졌지만 서로의 마음 한켠에는 잔잔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는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덮어주며 두 사람을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